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일 19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들께 다양한 환경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미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환경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그냥 지나치고 계시 않나요? 사건 파일 197은 처음 세계 환경날이 정했던 1972년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197이 다시 공사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일 197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의 환경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CGV에서 이달 12일 올 한 달간 CGV의 5개 광고 플랫폼 G라이트를 통해 쓰레기 패션쇼 환경 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패션쇼는 세계 자연기금 WWF와 지뢰기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올 10월에 공개한 캠페인으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뒤엉킨 동물들의 모습을 패션쇼에 오른 모델의 화보 영상처럼 제작한 이색적인 환경보호 프로젝트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영상 속엔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거북이, 폐기물에 몸이 감긴 물범, 비늘에 얼굴이 덮인 코끼리 등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섬뜩하면서도 화려한 영상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멈추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종의 동물 영상은 실제 촬영이나 연출 없이 AI 기술만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제1기회 관계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생성형 AI 툴을 이용해 동물들의 톤 하늘부터 쓰레기의 질감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캠페인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5개 전광판을 선택하여 이번 캠페인 이전엔 디지털 조선일보 협력하여 호이아나 호텔 대형 LED 전광판에 캠페인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박민혜 한국 WWF 사무총장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79%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AI로 표현한 이번 쓰레기 패션쇼 캠페인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사건번호 197이 다시 공사 패스트 패션 사건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은 평소에 어떤 옷을 입으시나요? 값은 좀 나가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무난한 옷을 자주 입으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유행하는 옷을 구매해서 짧게는 한 철 정도 입고 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중 대학생이 많으시다 보니 유행하는 옷들을 자주 사입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패션 소비 형태를 타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패스트 패션은 최근 국내에서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 소비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대량으로 생산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이 발달하며 자연스럽게 쉽게 옷을 사고 빠르게 버리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은 800억 불 정도의 옷을 소비, 1천억 불의 옷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 지출에서의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는데요.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반면 패션 아이템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의 여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패스트 패션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패스트 패션이란 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 반영되어 빠르게 변하는 패션이라는 뜻과 동시에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율을 단기에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 판매하는 상표나 업종,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 유니클로,
H&M과 같은 스파 브랜드를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정통 패션 업계에서는 6개월 주기로 컬렉션을 내놓지만 스파 브랜드는 52개의 마이크로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옷이 생산되고 고종 팔리지 않는 수많은 재고품은 폐기가 되는 방식인 거죠. 듣기만 해도 환경 측면으로 좋지 못한 방식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과다 배출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시&컴퍼니는 한 보고서에서 패션 산업이 원재료 생산과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원단 등 재료 생산이 전체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의 가공 및 완제품 생산 단계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까지 증가하고 그 외의 유통 및 브랜드 운영, 사용과 폐기 단계가 약 29%로 절대 작지 않은 비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션 산업의 전 과정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 및 해상 운송에서 기인하는 배출량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한 보고에서는 2019년 기준 패션 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세계 탄소 배출량의 2%라고 정했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 약 55%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관해 설명이 드렸는데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만들어진 대량의 옷들은 곧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며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옷에 비해 유행성이 나타나고 질이 좋지 못한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로부터 빠른 실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할 경우 한두 번 입고 버려지는 경우도 보다했죠. 실제로 미국 방송사인 CBS에서 방영했던 죽은 백인의 옷이라는 기획보도에서는 지난 30년간 미국인이 구매한 원료의 양은 5배가량 증가했지만 실제 옷을 착용 횟수는 평균 7번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매주 1,500벌의 중고 의류가 산처럼 쌓이게 하고 이 중 40%는 고스란히 매입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비영 및 대한매체인 다미뉴스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혼어 수출 업체로 들어오는 옷이 하루에만 약 8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80%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약 15%는 수학 등 영구 폐기, 3% 정도는 국내 구제 매장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 재사용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파일 92-04 패스트 패션의 사건 브리핑을 마치고 바로 프로파일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시시각각 변하는 패션 트렌드와 이를 따르려는 현대인의 욕구로 인해 벌어졌다고 파악되며 이런 패션 소비 실태에 따라 발전된 패션 산업이 사건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의 패션 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패션 업계에서도 이미 큰 책임을 느끼고 여러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성을 화두에 올리고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브랜드들을 오히려 패션업을 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하며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2020년 말 유엔은 패션 산업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기후행동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EU에서 오늘 2023년까지 일정량 이상의 리사이클링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고품 폐기 청구 금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옷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넘어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옷을 바꾸고 있는 것이 당연해진 오늘날, 확장된 옷의 력화가 더불어 옷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의류 소비의 기준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도 활용도 높은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매한 옷을 오래 착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 프로파일링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낭비했던 옷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패션 산업과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위험한 환경오염의 불씨로 받아들이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옷을 구매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파일 297-04의 주제는 나만의 패션 소비 기준 만들기입니다. 매번 옷을 사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옷장에 있는 옷을 모두 정리하여 내가 어떤 옷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이나 어떤 종류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입는 옷이나 좋아하는 옷 등을 정리해보시고 구매했지만 불필요했던 옷은 무엇인지, 자주 입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불편해진 등을 작성하여 나만의 구매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티셔츠를 정작 한두 번 정도만 입고 그 이후에 입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에 옷을 구매할 때 동일한 조건의 옷은 구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귀찮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준을 세우고 나면 오히려 옷을 구매할 때 고민할 거리가 줄어들고 더 실용적인 옷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미션 열심히 수행해 주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Understand why I got you on my mind. Why I got you on my mind. 사건 비밀 때 언급했던 CBS의 기억보도 죽은 백인의 옷에서는 가나의 어느 바닷가에 쌓인 옷무덤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부 혹은 수출의 명목으로 유입된 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옷이 쌓이는 곳인데요. 이 옷들을 소들이 풀 대신 뜯어먹는 광경은 가히 경악스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산하고 소비했던 옷들이 곧 지구의 짐이 되어 소각 지점까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엄청난 배기가스를 뿜어내며 지구상에서 사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드시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습관 파일 197-04를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우미디어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기현 PD, 이 프로파일러 김민서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